네, 안녕하세요. 레츠 성장 프로 성장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6살, 4살, 아들 둘맘, 전업맘, 유큐맘이 공인중개사 초시 동차 합격한 그 뒷이야기 1탄. 네, 오늘 전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말 육아를 하면서 초시 동차 합격한 건 맞나요? 네, 저는 22년도 작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22년 2월 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결국 초시동차 합격이라는 감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짜짜짜. 네, 제가 자격증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저는 주소를 열심히 등록을 해놓고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날 연락이 안 돼서 네, 제가 직접 또 찾으러 수령하러 가는 또 번거로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꼭 그 당시에는 연락을 잘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그것까진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전업맘이시라면 하루 공부 일과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시간대별로 제 일과를 한 번도 이야기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전업맘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7시부터 아침 9시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등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최대한 밀린 집안일을 후다다닥 했어요. 그리고 장은 저는 항상 모바일로만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울을 많이 내려놓았고요. 그래서 청소, 뭐 요리, 설거지, 네,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장난감들 그런 것들을 아주 후다다닥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30분 안에도 정리를 하고 얼른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9시 반이나 10시부터 이제 오전 공부 3시간 정도를 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네, 보통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듣는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본인 복습보다는 이제 현재는 회독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네, 빨리 들었습니다. 저는 빠른 회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시에서 2시 정도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저는 원래는 점심도 굉장히 아까워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최소화하고 그냥 먹으면서 하고 그랬는데 점점 체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네, 1시간 정도를 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저에게 조금 이제 정성을 들인 시간이 1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자 밀린 TV를 조금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졸려올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나머지 공부를 바짝 또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원을 하자마자 이제 또 정신없는 육아를 시작을 하겠죠. 그 밥도 하고 또 밥도 먹이고 아이들과 또 신나게 놀고 사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었어요. 왜냐면 공부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육아하면서 지칠만도 한데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제가 놀고 싶어서 막 더 재밌게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는 최대한 재우려고 노력을 했고 9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주 깊은 잠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대략 한 3, 4시간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은 2시까지, 3시까지도 하고 어느 날은 또 뭐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뭐 2시간 이 정도밖에 못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이렇게 맥스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8시간, 9시간 공부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인가요? 네, 사실 이제 하루 8시간, 9시간이란 8시간, 9시간이라는 것은
컨디션이 평범한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어느 날은 이제 이글이글 불이 타가지고 10시간, 12시간도 하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다음 날은 감기 몸살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어떤 날은 이제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루를 아예 날려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주 루틴하게 하루에 8시간 확보했으면 8시간만 혹은 뭐 8시간 반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지장을 많이 주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어, 또 육아를 하고 나면 사실 체력이 거의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체력이 정말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그냥 내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육아와 공부가 병행이 될지 고민이 돼요. 네, 이렇게 고민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두려웠고, 제가 약 9개월의 시험 여정을 지나오면서 전업맘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시험에 대한 태도, 그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성찰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낸다. 이 각오 한계가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부가 절대 쉽지 않고요. 네, 제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라서 제발 동차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집안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했어요. 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네, 딱 한 해만 내려놓으시면은 다음 해에는 이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마음껏 못 놀아주는 미안함과 아쉬움은 내년에 원 없이 풀기로 다짐하자. 네, 저도 주말마다 아이들을 뭐 시댁에도 보내고 친정에도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저도 놀고 싶고, 네,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딱 한 해만 고생하자. 그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수없이 했고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눈치 보지 말고 도움을 요청을 하자. 이것도 사실 가족들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주변에서도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분들인데 저 때문에 사실 많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또 제대로 요청을 못 드리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런데 어, 다시 하게 된다면 좀 초반부터 저는 다시 좀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조금 이걸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거의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주말에 이제 맡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험 전, 한 달 전에는 아예 하원 이후 아이들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4시부터 9시까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13시간, 14시간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그때는 쫙 뽑았었고요. 그럼 혹시 공인중개사 업이나 관련 업에 종사했던 분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제조업 마케팅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법이나 부동산 업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만 취미로 부동산 서적을 읽는 편이기는 했는데 이 점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시험은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련 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두려웠지만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회사를 다닌 것
같은데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제 이 회사에 거의 14년 이상 몸을 담고 있는데요. 아이 둘을 연이어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3년을 하고 나서 복직할 때는 이제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일주일에 거의 칼퇴하는 날은 없었고요. 뭐 맨날 12시, 뭐 1시, 2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시에 일어나서 6시 4, 50분에 나가면 아이들은 저를 보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못 보고 그렇게 지낸 세월이 한 1년 반 되니까 첫째 아이가 이제 갑자기 언제부턴가 계속 아팠는데 제가 그거를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심각해지는 수준까지 가서 다시 육아휴직을 급하게 쓰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제 삶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저는 회사만 다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것을 보고 제가 14년을 다녔는데 퇴사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뭐 퇴사를 하더라도 당장의 코앞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언젠가는 분명히 퇴사를 할 날이 올 텐데 제가 그걸 미처 또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도 조금 바보 같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시험에 도전하는 전업맘 또는 워킹맘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닌데요.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엄마들의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업이 만만해서 도전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업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제2의 인생을 펼쳐보기 위해 또 그것을 통해 아이들을 내가 컨트롤하며 키울 수 있다는 장점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맘에 비해는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스스로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희생은 아이들의 몫이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엄마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간절함 하나로 이렇게 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